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활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합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혹은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생리적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장 건강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와 신경계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관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는 장을 제2의 뇌세컨드 BRAIN라고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뉩니다. 건강한 장 환경에서는 유익균이 우세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익균은 세로토닌, 도파민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유해균이 장내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독소를 생성하고 장벽을 손상시키며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서구화된 식단 고지방, 고당분 가공식품 중심, 항생제 남용,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노화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장내 유익균의 생존을 위협하고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새는 장 증후군리기것 신드롬을 유발합니다. 이 증후군은 장벽이 손상되어 음식물의 미세 입자나 박테리아, 독소 등이 혈류로 침투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단순한 염증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가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저하되어 활력과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운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는 곧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지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장내 염증은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어 해독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 신체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염증이 억제되며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무기력과 피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제나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식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인공 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발효식품 등은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장벽을 강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향상 등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무기력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장이 병들면 몸 전체가 병들고 마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을 중심으로 한 건강 회복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닌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막걸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서 사랑받아온 전통 발효주입니다. 쌀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과 물을 넣고 발효시킨 이 술은 단순한 알코올 음료를 넘어 발효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과 유익균 덕분에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살아있는 미생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막걸리는 살균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을 늘리고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산균과 효모가 대부분 사멸하게 됩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냉장 보관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며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고 병이 팽창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생막걸리에는 요구르트나 김치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과 효모가 존재하며 그 종류는 수십 종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발효에 관여하는 주요 미생물은 효모이스트와 유산균 랙틱 애서드 백티리어입니다. 효모는 당을 분해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며 유산균은 유기산을 만들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특히 막걸리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뮤코노스통 메센테로이데스 등 다양한 균주가 공존하며 이들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익균들은 장에 도달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유산균은 장내 염증을 완화하고 장벽의 투과성을 낮춰 새는 장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장내에서 비타민 B군, 비타민 K, 단쇄지방산 SCFA 등을 생성하며 이는 장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 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영양소도 주목할 만합니다. 쌀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식이섬유,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유익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은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여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생막걸리는 이러한 유익균과 영양소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은 고지방, 고당분, 가공식품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내 염증이 증가하고 피로, 무기력,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막걸리는 단순히 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며 유산균은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분 안정,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 등 정신적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막걸리의 섭취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생막걸리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장내 유익균을 해치고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염이 나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생막걸리는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맛이 변하고 병이 팽창하거나 터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하루 권장량 약
100ml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막걸리를 단순한 술이 아닌 건강을 위한 발효식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특히 잠들기 전 소량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름진 안주와 함께 섭취하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채소류나 단백질 중심의 안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를 넘어 살아있는 유익균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발효식품으로서 장 건강과 면역력,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피로와 무기력 증상, 만성염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생막걸리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올바른 섭취 방법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랑해온 자연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을 지닌 식재료로 여겨졌던 꿀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그 생리학적 효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며 기능성 식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 꿀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PREBIOTICS 역할을 수행하며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꿀의 주요 성분은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당류이지만 그 외에도 올리고당,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효소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올리고당 OL, IGOS, ACC, HARIDS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유산균과 효모의 증식을 돕는 핵심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올리고당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지만 장내 미생물은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꿀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으로 분류되며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신바이오틱스 신비아틱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막걸리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가 꿀의 올리고당을 먹이로 삼아 장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증식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며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장내 환경은 스트레스, 가공식품, 항생제 남용 등으로 인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우세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꿀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은 장 건강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에는 다양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균 성분으로는 글루코스 옥시다제 글루코스 아크시데이즈가 있으며, 이는 꿀이 수분과 접촉할 때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항균 작용은 장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활성산소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꿀의 항산화 작용은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호르몬 조절입니다. 꿀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붕소보랄라는 미량 미네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붕소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활력, 근육량, 성기능, 에너지 대사 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꿀이 단순한 당분 공급원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전략적 식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꿀은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을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약간 증가하며 이는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이며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꿀을 소량 섭취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의 생성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활동과 함께 정신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어 심신의 회복에 효과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또한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적합합니다. 꿀에 포함된 단당류는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며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미네랄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운동 후 피로 회복과 근육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의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은 고당분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꿀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꿀 섭취 권장량은 약 110지 정도이며 생막걸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그 양을 더욱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꿀은 열에 민감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타서 섭취하면 일부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꿀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 상태에서 섞어 먹는 것이 좋으며 생막걸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도 막걸리의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천연꿀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 항균 및 항산화 작용, 호르몬 조절, 수면 유도, 운동 후 회복 등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자연식품입니다. 특히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장 건강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한 신바이오틱스 전략으로서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섭취 방법과 생활 습관의 조화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 중 가장 흔하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바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신체 활력과 면역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막걸리와 천연꿀의 조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신바이오틱스 신비아틱스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바이오틱스란 프로바이오틱스 PROB IoT ICS와 프리바이오틱스 PREB IoT ICS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익균의 생존과 증식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며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이 장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먹이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단순히 유익균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장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막걸리는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살균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생막걸리에는 다양한 유산균과 효모가 살아있으며 이들은 장내에 도달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SACCHAROMYCES, CEREVISIAE와 같은 효모는 알코올 발효뿐만 아니라 비타민, 비군 생성,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렉토버실러스 PLANTARUM과 LEUCONOSTOC, MESENTEROIDES 같은 유산균은
장내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꿀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꿀에 포함된 올리고당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은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꿀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생존과 증식을 돕고 장내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꿀의 올리고당은 유산균과 효모가 선호하는 탄소원으로 작용하여 생막걸리 속 미생물들이 장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단순히 두 가지 재료를 섞는 것을 넘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생막걸리를 통해 유익균을 직접 투입하고 꿀을 통해 그 유익균의 먹이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장내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동시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씨앗만 심으면 자라기 어렵고 비료만 주면 효과가 없지만 두 가지를 함께 하면 건강한 식물이 자라듯이 유익균과 그 먹이를 함께 공급하면 장내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바이오틱스 효과는 단순히 장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은 면역력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제2의 뇌로 불립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조절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이 완화되며 정신적 안정감과 활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만성 염증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장벽을 손상시키고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하여 독소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만듭니다. 이는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이며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생막걸리 속 유익균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꿀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지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며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되면서 활력과 성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수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내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며 꿀은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고 멜라토닌 생성에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 중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소량의 생막걸리와 꿀을 섭취하면 심신의 안정과 장내 환경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섭취 방법과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막걸리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약 1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꿀 역시 고당분 식품이므로 소량 섭취가 원칙입니다. 또한 기름진 안주와 함께 섭취하면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채소류나 단백질 중심의 안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면역력과 활력을 증진시키며 정신적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복합 기능성 식품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며 올바른 섭취 방법과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와 천연꿀의 조합은 장 건강을 회복하고 만성염증을 완화하며 신체 활력과 정신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자연식 건강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알코올을 함유한 발효주이며 꿀은 고당분 식품이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생막걸리와 꿀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현명한 섭취법, 개인별 고려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막걸리 섭취 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 생막걸리는 유익균과 효모가 살아있는 발효식품이지만 동시에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과 술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생막걸리의 건강 섭취량은 약 100ml 내외입니다. 이는 소주잔으로 약 2잔 정도의 분량이며 장내 유익균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면서도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 권장량을 초과할 경우 생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하고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은 알코올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유익균을 사멸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생막걸리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막걸리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복 시 장내 환경은 상대적으로 산도가 낮고 유익균이 정착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식후에 섭취하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장내 유해균이 활성화되어 유익균의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안주와 함께 생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장내 유해균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가벼운 채소류나 단백질 중심의 안주와 함께하거나 안주 없이 단독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 섭취 시 주의할 점과 최적의 활용법. 천연꿀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과 호르몬 조절 기능까지 갖춘 다기능 식품입니다. 하지만 꿀 역시 고당분 식품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꿀의 건강 섭취량은 하루 110지 정도이며 생막걸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그 양을 더욱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꿀을 섭취할 때는 열에 민감한 성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꿀에 포함된 효소, 항산화 물질, 비타민 등은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막걸리와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도 막걸리의 온도를 높이지 않고 실온 상태에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은 공복 또는 취침 전 섭취가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꿀에 포함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작용하며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생막걸리와 꿀을 잠들기 전 소량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과 함께 숙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섭취 고려사항 체질, 질환, 생활습관. 생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섭취를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 질환 환자 생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생막걸리 섭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고당분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섭취 시 혈당 조절에 주의해야 하며 전문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장염 또는 장 질환 환자 장 점막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효모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꿀의 당분도 장내 발효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 꿀은 꽃가루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 역시 곡물 알레르기나 효모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는 생막걸리의 알코올 성분과 꿀의 미생물 위험성 특히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꿀 금지를 고려하여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 건강을 위한 식품 섭취는 단순한 정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생막걸리와 꿀처럼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되는 재료는 특정 질환이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전문의나 영양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막걸리와 꿀의 섭취가 적절한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식단과 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검색으로는 얻기 어려운 맞춤형 조언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막걸리와 꿀 기적의 약이 되기 위한 조건. 생막걸리와 꿀은 그 자체로 강력한 건강 효과를 지닌 식품이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섭취량, 섭취 시간, 섭취 방식, 개인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조합은 술자리가 아닌 몸을 치유하는 약으로 접근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잠들기 전 소량 섭취, 기름진 음식과의 병행 금지, 하루 권장량 중